1970년대 말 한국 경제가 오일 쇼크의 여파로 혼란을 겪고 있을 때 김영호와 박미영 부부는 더 나은 삶을 찾아 미국으로의 이민을 결심했습니다. 그들의 꿈은 당시 많은 한국인들이 바라던 아메리칸 드림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그들은 두 아들 준서 7세와 민호 5세의 손을 꼭 잡고 LA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여보, 우리가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미영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LA에 도착한 첫날, 그들은 작은 아파트를 임대했습니다. 그들은 미국 LA에 정착하며 남청여 바남자는 청소하고 여자는 바느질을 하며 눈물 젖은 이민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영호는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페인트 칠을 하고 밤에는 사무실 건물을 청소하며 하루도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미영은 LA의 한인 의류시장인 자바 시장에서 재봉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민 생활은 예상보다 훨씬 고달팠습니다. 언어 장벽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부부는 끈기 있게 버텨냈고 점점 생활이 안정되어 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민 온 지 5년째 되던 해 영호는 LA 100일 고속도로에서 퇴근길에 대형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영호 씨, 제발 눈을 떠봐요. 우리 아이들은 어쩌고. 미영은 병원 응급실에서 남편의 차가운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미영은 한없이 슬펐지만 이제 12살, 10살이 된 두 아들을 홀로 키워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에도 좌절하지 않고 두 아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준서와 민호는 어머니의 헌신과 자신들의 노력으로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준서는 하버드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월스트리트의 유명 투자은행에 취직했으며 민호는 MIT에서 컴퓨터 공학을 공부한 후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기업인 실리콘밸리의 구글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은 모두 결혼했고 미영에게는 소중한 며느리 2명이 생겼습니다. 준서의 아내 제니퍼는 뉴욕의 대형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였고 민호의 아내 엠마는 스탠포드 대학의 컴퓨터 공학과 교수였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모두 어머니 덕분이에요. 준서가 말했습니다. 미영은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지.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화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미영은 두 아들이 좋은 직장과 가정을 이루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을 보며 마음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바빴지만 아들들과 며느리들 덕분에 이제는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2010년 여름 가족 모두가 함께 LA 북쪽에 있는 아름다운 산타바바라 비치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이 여행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가족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해변에서 일광욕을 즐기고 신선한 해산물을 먹으며 소중한 추억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휴가 셋째 날 예기치 못한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해변에 앉아 쉬고 있을 때 바다 한편에서 한 고등학생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기 봐요. 누군가 물에 빠졌어요. 엠마가 소리쳤습니다. 준서와 민호는 망설임 없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수영하여 고등학생에게 다가갔고 간신히 그를 구조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몰려온 거대한 파도가 두 사람을 덮쳤습니다. 준서야, 민호야. 미영과 며느리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절규했습니다. 해변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구조대가 즉시 출동했지만 준서와 민호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구한 고등학생만이 가까스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두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가족에게 크나큰 충격이었습니다. 미영은 또다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잃었고 이번엔 그녀 혼자만이 아니라 며느리들 또한 큰 상실을 겪었습니다. 제니퍼와 엠마는 갑자기 남편을 잃고 슬픔 속에 잠겼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제니퍼는 법률 지식을 활용해 준서와 민호 기념 장학재단 설립을 주도했습니다.
우리 남편들이 보여준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들의 꿈을 이어갈 수 있는 젊은이들을 돕고 싶어요. 제니퍼가 말했습니다. 엠마는 기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단의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장학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준서와 민호가 그랬듯이 우리도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어요. 엠마가 덧붙였습니다. 미영은 두 며느리의 강인함과 헌신에 감동받았습니다. 너희들이 있어 정말 다행이구나. 우리 함께 준서와 민호의 뜻을 이어가자. 재단은 빠르게 성장했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은 수많은 학생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첫 해에는 1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지만 5년 후에는 매년 100명 이상의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나 미영과 며느리들은 두 아들의 죽음을 넘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준서와 민호가 남긴 사랑과 희생정신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장학재단은 이제 미국 전역에서 인정받는 비영리 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장학재단은 백악관으로부터 그 공로를 인정받아 미국 대통령 자원봉사상 금상을 수상하는 영광까지 누렸습니다. 재단의 지원을 받은 학생 중 한 명인 마이클은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 교수가 되어 암치료법 연구에 매진하고 있었고, 또 다른 학생 사라는 MIT에서 인공지능을 연구하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2020년 여름 미영은 제니퍼와 엠마와 함께 다시 산타바바라 비치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바라보며 준서와 민호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자리에 작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기념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준서와 민호에게 너희의 용기와 사랑은 우리와 많은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다. 세 사람은 기념비 앞에서 조용히 기도하며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함께여서 정말 다행이에요. 제니퍼가 말했습니다. 엠마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가족이에요. 준서와 민호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미영은 눈물 어린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함께야. 준서와 민호가 우리에게 남긴 사랑으로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되었어. 바다에서 불어오는 산들바람이 세 사람의 머리칼을 흩날렸습니다. 미영은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남편과 아들들이 기다리는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며 그녀는 감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끊임없는 시련 속에서도 사랑과 희망, 그리고 감사로 채워진 진정한 해피엔딩이었습니다. 미영과 며느리들이 만들어낸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용기와 희망을 전해줄 것입니다.